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고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의 대량 멸종을 야기시켰어요. 만약 우주물체가 다른 곳에 충돌했다면 몇몇 공룡들은 살아남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고 있었을 수 있어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은 10분의 1의 확률로 그 당시 공룡과 다른 동물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어요. 어떤 강한 파괴적인 결과 없이 그냥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었죠. 만약 충돌한 장소가 다른 곳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 참사가 그렇게 파괴적이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이 거대한 우주함석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해안 지역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에 자연재해를 유발했어요. 소행성이 충돌한 곳은 칙술루브 분화구라고 불려요. 자, 이 지역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어요. 소행성의 지름은 약 12.1km였고 시속 43,443km의 속도로 움직였죠.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이 바위는 음속보다 거의 4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와! 충돌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약 100억 개의 원자폭탄에 맞먹는 폭발로 강력했어요. 그리고 폭발파의 파괴력은 여러 재난 중 하나일 뿐이에요. 소행성은 우연히 최악의 장소 중 한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방식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내뿜어졌어요. 전문 운동선수처럼 수직으로 물을 거의 튀기지 않으면서 물에 뛰어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포탄처럼 수영장에 뛰어들 때 얼마나 많은 물이 튈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소행성은 대포알 방식으로 떨어졌어요. 소행성이 일으킨 두 번째 재앙은 그을음을 태우는 거였어요. 지구 표면의 작은 부분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당시 그 부분의 극히 일부만이 기름과 유황이 풍부했어요. 이 소행성은 실내 야구장을 가득 메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그을음을 태우며 공중을 가득 메웠어요. 연구에 따르면 6,500만 년 전 전체 지구 표면의 13%만이 그런 그을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양의 유기물질을 포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최악의 장소로 여겨진 거예요. 만약 이 재앙이 나머지 87%의 영토에서 일어났다면 공룡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었을 거예요. 거대한 그을음 구름과 이산화탄소 구름이 공기 중으로 솟아올라 태양을 가렸어요. 그을음이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였고 햇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의 기온을 빠르게 떨어뜨렸어요. 마치 지구가 회색 베일에 감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갑자기 닥친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요. 나무들은 햇빛이 부족해 시들기 시작했죠. 광합성 과정에 지장이 생겼어요. 한파와 시들어가는 나무들로 인해 또 다른 재앙이 이어졌어요. 세계적 기근이었죠. 초식동물들은 거의 모든 먹이를 잃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었어요. 식물, 꽃, 그리고 나무들은 이 재앙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런 파괴는 소행성 충돌 지점 넘어 멀리 퍼져나갔어요. 뜨거운 먼지 입자, 소행성 덩어리, 그리고 작은 바위 조각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지상에 가라앉아 대규모의 산불들을 일으켰어요. 나무가 타는 바람에 그을음이 더 심해져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거대한 소행성은 우주에서 독성 수준이 높은 중금속을 가져왔어요. 충돌 중에 이 물질들이 녹으면서 불폭풍이 유발되었어요. 소행성은 대륙의 육지뿐만 아니라 물도 강타했고 이것은 거대한 쓰나미를 촉발시켰어요.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죠. 해저는 황산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소행성의 에너지가 그걸 태웠을 때 유황산의 대기 방출을 야기시켰어요. 산성구름이 그을음구름과 섞여 하늘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바위 입자들이 불빛처럼 땅에 떨어졌어요. 유황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비는 거의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동물들이 생존할 가능성을 없애버렸죠. 산성비는 강, 호수, 바다의 물의 독성을 더했어요. 산은 불로 태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파괴했어요. 구름의 일부는 육지를 파괴했고 다른 일부는 바다를 파괴하러 갔죠.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 유황 물방울이 엄청난 양의 해초와 식물성 플랑크톤을 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다는 지구상의 모든 산소 비축량의 거의 절반을 만들어내요. 그 시절에 윗부분에 살고 있던 바다 생물들은 죽었어요. 공룡 멸종의 주 원인이 된 것은 폭발파가 아니라 태양빛의 부족, 산, 어둠, 추위였어요. 하지만 몇몇 도마뱀들이 불과 유황으로부터 탈출했음에도 해양 요소와 맞닥뜨리게 되었죠. 소행성 충돌은 지구 전체에 대규모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첫 파도의 높이는 약 1.6km였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3배나 높았죠. 수십억 리터의 물이 시속 145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강한 파도는 오늘날의 뉴욕의 절반을 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이 운석은 15.8m 높이의 파도를 만들었어요. 5층짜리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벽이 해안가에 무너져 내리면서 가는 길에 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햇빛 부족, 기온 하락, 산성 및 불비, 감소된 산소 생산량, 산불, 거대한 쓰나미, 그리고 수십억 개의 원자폭탄의 위력을 가진 폭발적인 파동은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75%까지 감소시켰어요. 네, 이렇게 되면 기후는 확실히 바뀌게 되죠. 거대한 소행성들이 전에도 지구를 강타했었지만 지구 전체에 그런 재앙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만약 이 소행성이 물과 산악 지형에서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 숲과 같은 다른 곳에 떨어졌다면요? 이건 심각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거대한 검은재가 하늘로 솟아올라 태양을 가렸을 거예요. 하지만 산성비나 불비를 일으키진 않았을 거예요. 지구의 대부분의 종들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운석이 얼음과 눈 사이 어딘가에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지구 전체에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했을 거예요. 거대한 쓰나미가 넓은 지역을 침몰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화산재와 이황산가스가 하늘을 채우지는 않았을 테죠. 산성비는 바다를 강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남아 오늘까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공룡들은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끔찍한 일은 아마 운석이 활화산에 떨어졌다면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역사상 가장 큰 용암 분출의 방아쇠가 되었을 겁니다. 파괴적인 지진이 시작되었을 테고 온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여 버렸을 거예요. 운석이 사막에 떨어졌다면요? 수십억 톤의 모래를 녹여 유리로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 지구를 더 뜨겁게 달구는 유리 언덕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린 잘 보존된 고대 도마뱀의 잔해를 유리 속에서 출토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한 재앙적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중 최악이 공룡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죠. 이제 돌아올 것 같지 않네요. 그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은 호박에 갇힌 모기를 찾고 싶었어요. 거기서 공룡 DNA를 추출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겨우 찾은 가장 오래된 DNA 샘플이 100만 년 전의 것이었던 거죠.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됐어요. 게다가 DNA는 매우 연약해요. 그게 어디선가 그렇게 오랫동안 온전하게 보존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고대 공룡 DNA를 찾는 대신 과학자들은 이 도마뱀들의 가장 가까운 조상인 새들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죠. 수백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 동안 공룡들의 발은 날개가 될 수 있었고 긴 입은 부리가 될 수 있었어요. 펠리컨은 익룡과 매우 비슷하고 타조는 벨로시랩터를, 그리고 닭은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해요. 좋아요. 잠깐 멈추고 티라노만한 닭을 상상해보세요. 야, 너! 나랑 한판 붙어볼래? 이 흔한 닭은 거대한 도마뱀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거기서 깃털을 제거하고 비늘로 덮은 후 부리 대신 이빨이 많은 입을 달고 긴 꼬리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신체 구조와 움직임이 진짜 미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의 DNA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갖고 있었던 비슷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유전공학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이것의 DNA를 가지고 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진화를 되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공룡의 번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요.